가파른 국도를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늦은 시간대여서 차량은 오직 SUV뿐이었습니다. 그렇게 SUV가 국도를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커브를 돌던 순간 뭔가와 쾅하며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와 확인해보니까 국도에서 자전거 라이딩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충격에 의해 형편없이 그냥 찌그러졌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SUV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당시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였고 근처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SUV 운전자가 머리를 굴러봤는데 뺑소니와 안매장 2개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됐든 국도 주변은 울창한 산들 뿐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SUV 운전자는 안매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세차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꺼내고 마시던 생수로 도로의 피를 말끔히 지웠습니다. 흔적을 아예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선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박살난 자전거는 뒷좌석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다가 울창한 야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야산 밑에 비포장도로 숲을 속에 숨겨두고 차에서 내려서 먼저 뒷좌석에 있는 박살난 자전거부터 꺼냈습니다. 시신과 자전거를 동시에 들고 산으로 올라가기는 버거우니까 일단 자전거부터 땅에 묻기로 한 거죠. 이 SUV 운전자가 평소 등산하면서 약초 캐는 취미가 있어서 마침 차 트렁크에 야전삽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정등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법 어두운 시간대여서 손정등을 켜고 그렇게 자전거와 야전삽을 챙겨서 한참을 야산을 올라가서 야산의 중간쯤에 도착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이 야산에 SUV 운전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야산에서 수십년째 살고 있는 자연인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이제 막 저녁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연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먼 산을 보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SUV 운전자의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자연인은 의아했습니다. 이 야산에서 저런 빛을 본 게 아주 오랜만이었거든요. 가끔 약초꾼들이 야산을 오긴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약초꾼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인이 긴가민가 하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연인이 얼마쯤 걸어갔는데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SUV 운전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자전거를 거의 다 묻었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인이 SUV 운전자 뒤에서 말을 했습니다. 거긴 누구시오? 그러자 SUV 운전자가 아주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죠. SUV 운전자 입장에선 야산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시호를 타고 있는데 자연인이 SUV 운전자의 위아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봤습니다. 손에 야전삽이 보이고 흙이 몸에 묻어 있었습니다. 자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땅에 묻은 건가요? 자연인은 먼 거리에서 뭐를 묻긴 묻는 것 같은데 뭘 묻는지는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자연인의 말을 듣자 순간 SUV 운전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짧은 몇 초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SUV 운전자는 자전거를 묻었다고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굴러서 자기가 로드킬한 고라니를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표정을 또렷이 봤습니다. 자연인은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표정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시신을 안매장하려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졌고
자연인은 산이 어두우니 조심하라면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SUV 운전자 입장에선 순간 또 너무 찝찝하고 마음이 걸립니다. 자기가 묻은 건 고라니가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전거이고 자연인은 그런 자신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UV 운전자가 자연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 신세를 좀 질 수 있을까요? SUV 운전자는 일단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잠깐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야산에 자연인 혼자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연인은 외지인이지만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방 하나를 내줍니다. SUV 운전자는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자연인을 살펴봤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야산 아래에 주차된 차에는 아직 시신이 있고 지금 상황이 꽤나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인이 잠들면 자전거를 다시 파헤쳐서 들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갈까? 그러기엔 또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100%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라니를 묻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걸 자연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을까? 당시 SUV 운전자는 이 야산을 자연인이 혼자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연인도 죽여버리고 시신도 같이 묻어버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흘러갑니다. 다음날 자연인과 SUV 운전자가 마주보고 앉아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자연인은 모처럼 거의 수십 년 만에 온 손님이니까 푸짐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말도 몇 마디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SUV 운전자도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망한 것과 직접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한다는 건 어쩌면 꽤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망설여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서 차량 트렁크 속 시신만 다른 곳을 찾아 묻기도 영 찝찝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자전거를 그냥 다시 파헤쳐서 챙겨서 돌아가자 그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좀째 기회를 잡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잘 둘러대서 며칠을 더 자연인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연인과 SUV 운전자가 뜻하지 않게 며칠간 동고동락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지만 SUV 운전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벌었지만 시간을 계속 마냥 끌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야산 아래 주차된 차 트렁크에는 시신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만약 본격적으로 부패가 시작되면 아주 냄새가 나겠죠. 한편 자연인도 겉으론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내면서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보는 눈빛을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하고 보니 고라니를 묻기 위해 이렇게 깊숙한 산까지 굳이 들어왔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묻은 것이 고라니가 아니라면 뭘 묻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자신이라면 땅에 김장독을 묻었겠지만 이 사람이 야산까지 와서 상식적으로 김장독은 절대 묻지 않았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선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안내장이 가장 유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뿐이요. SUV 운전자 모르게 뭘 묻었는지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셈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연인과 SUV 운전자는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보는 시선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SUV 운전자가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자연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서 살게 되신 건가요? 자연인은 수저를 내려놓고 흘깃 흘겨보았습니다. 그건 갑자기 왜 묻습니까? SUV 운전자는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어영부영하다가 여기서 살게 됐죠 뭐.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지만 SUV 운전자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영부영하셨는데요? 그러자 자연인이 심기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다 구질구질한 이야기인데. SUV 운전자는 지시 않고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구질구질하죠. 자연인은 짧은 한숨을 뱉은 뒤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불황이 닥치면서 사채까지 끌어왔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무책임하게 여기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쳤다기보단 죽으러 이 산에 온 거였죠. 그러자 SUV 운전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죽으러요? 그러자 자연인이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예, 산에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비겁한 놈인 거죠. 그렇게 산에서 며칠을 계속 고민했는데 나 같은 놈이 세상에 살아도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SUV 운전자는 복잡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 쭉 여기서 이렇게 지내신 겁니까?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수년을 여기서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숨어 지낸 꼴이죠. 그리곤 이번엔 자연인이 SUV 운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다. 그쪽도 뭔 사연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야산에 며칠씩 머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SUV 운전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죠. 굳이 나한테 이유를 말 안 해도 되니까 마음 정리할 때까지 편히 쉬다 가세요. 대신 어디를 가든 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시피 숨어 사는 입장인지라. 그리곤 자연인은 SUV 운전자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산 너머 있는 저쪽 읍내에 볼 일이 있는데 늦은 저녁이 되어서나 돌아올 것 같네요. 혼자서 괜찮겠습니까?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읍내에 볼 일이요?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저기에 보면 텃밭들 보이죠? 저것들 다 수확해서 읍내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쌀도 사고 이것저것 뭐 생필품도 사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산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고 해도 완전한 자급자족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SUV 운전자가 솔깃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읍내가 여기에서 거리가 먼가요?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많이 먼 편이긴 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은 대화 너머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자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전에 묻어둔 자전거를 다시 파헤쳐 챙겨 이곳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인은 떠나는 척하면서 몰래 숨어 SUV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엿봄과 동시에 기회를 노려 그가 땅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그 즈음 이 야산에 또 다른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종 수사팀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야산 부근에서 끊겼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아직 정확히 어떤 실종 사건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순 실종인지 혹은 가출인지 아니면 강력 사건인지 경우에 따라서 기동대를 지원받아 야산 부근을 대대적으로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근거라도 있어야 수색이 허가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담당 형사는 일단 기동대 요청 없이 혼자서 야산 부근을 수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자연인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자연인도 그런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에 봅시다. SUV 운전자는 산을 내려가는 자연인을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 자연인의 모습이 작은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자연인은 뒤통수가 뜨거웠습니다. 거의 산 아래로 내려갈 즈음 자연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더는 SUV 운전자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은 주변을 살피다가 다른 길로 빠져 내려왔던 산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SUV 운전자를 몰래 숨어 지켜볼 심산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야산 부근의 국도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자전거 운전자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이 근방에서 멈췄습니다. 형사는 국도와 울창한 야산을 고개를 치켜들고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다시 주변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때 형사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SUV 차량이었습니다. 형사는 긴장한 얼굴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SUV 운전자는 자전거를 다시 파헤치기 위해 자신이 묻어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SUV 운전자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묻어든 정확한 위치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땐 아주 어두운 시간대이고 초행길이었고 설상가상 자연인까지 만났기에 당황을 하여 정확한 장소를 생각해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정신없이 주변의 땅들을 미친 듯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온몸이 홀딱 젖은 채 땅을 파헤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연인이 바위 뒤에서 숨어서 남몰래 지켜봤습니다. 자연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형사는 야산 아래에 세워져 있는 SUV 차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야산엔 웬 차량이 있는 건지 도통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방치되어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잠시 세워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실종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때 형사의 시선이 SUV 차량의 트렁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엔 자전거 운전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부패는 느리게 진행되었기에 냄새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때 비는 점차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별다른 수가 떠오르지 않아 일단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형사는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경찰서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서 차량 번호를 차적 조회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SUV 운전자는 비를 맞으며 땅을 계속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들이 삽시간에 늘었습니다. 그때 자연인이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SUV 운전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SUV 운전자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연인은 보다 빠르게 이미 다른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SUV 운전자는 불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트렁크 속 시신이 생각났습니다. SUV 운전자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SUV 차량 주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다녀간 형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야산엔 오직 둘뿐인데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누구의 것일까? 자연인이 뭔가를 알아낸 것인가? SUV 운전자는 차량 주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심각한 얼굴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시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발자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잠시 생각을 한 뒤 트렁크를 닫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연인의 거처로운 SUV 운전자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도구들 사이로 식칼이 보였습니다. SUV 운전자는 남몰래 식칼을 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기를, 자연인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자연인은 주변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난 뒤 자연인은 거처로 향했습니다. 거처엔 SUV 운전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묘하게 달라진 공기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자연인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먹을 거리들을 대충 챙기는데 순간 자연인이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살림살이라서 도구 하나만 사라져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식칼이 하나 없다는 걸 자연인이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자연인은 밥상을 챙겨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술병과 술잔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더덕으로 담근 술인데 맛이 아주 좋아. 한편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는 야산에서 발견된 차량을 차적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말소된 대포차였습니다. 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포차가 왜 야산에 있었을까? 이것이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형사는 고민을 하다가 야산과 지역 주변 일대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조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각 자연인과 SUV 운전자는 마주보고 앉아 술잔을 한창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야산 아래에서 차량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자연인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자 순간 무거운 정적이 가라앉았습니다. SUV 운전자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연인이 자신을 속이는 것인가? 하지만 시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러던 이때 점차 SUV 운전자의 시선이 흐릿해졌습니다. 순간 SUV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깊은 수면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자연인은 약간 취기만 있을 뿐 멀쩡했습니다. 좀 전에 자연인은 밥상을 차리면서 술과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안주들 중에서 몇 개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리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루를 남몰래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그 안주는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SUV 운전자는 독한 술과 수면 약초로 인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인은 잠든 SUV 운전자의 몸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해한 것일까? 자연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민하던 자연인은 순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SUV 운전자가 오늘 낮에 정신없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SUV 운전자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외지인에게 이 아산이 무척이나 미로 같은 곳이겠지만 자연인은 수십 년을 살아왔기에 집 앞마당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가 잠든 기회를 틈타 자연인은 그날 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발에 밟혀 눕혀 있는 잡초들을 보고서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자연인은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박살난 자전거 한 대가 나왔습니다. 분명 고라니를 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자전거가 나오는 것일까? 자연인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자전거가 나올 곳이라곤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얼마 후 좀 전에 SUV 운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야산 아래에서 차량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자연인은 야산 아래로 내려가 차량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형사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고 야산으로 급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수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포차 차량 내부를 모두 샅샅이 뒤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산 아래 세워진 차량 쪽에 도착한 형사는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트렁크를 강제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형사가 순간 흠칫했습니다. 시신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자전거 운전자였습니다. 형사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져 갔습니다. 바로 이때 인기척이 났습니다. 자연인이었습니다. 형사와 자연인이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엔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렁크 속 시신을 사이에 두고 형사와 자연인이 대치함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바라보다가 서로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한 걸음 더 다가서려고 할 때 형사가 권총을 급히 빼들었습니다. 자연인을 향해 권총을 겨눈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그러자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닙니까? 형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연인은 도통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며 뒤죽박죽이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SUV 운전자가 야산 아래에 차량을 언급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시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총을 겨눈 채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손 들고 무릎 꿇어. 자연인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범인은 위에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잘 묶어뒀으니까 직접 가서 보세요. 자연인은 야산 아래 차량을 찾기 전에 먼저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해 깊은 잠에 빠져든 SUV 운전자를 밧줄로 결박해뒀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사가 대뜸 말했습니다. 김춘배, 이제 다 끝났어.
순간 자연인의 얼굴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형사는 야산과 지역 주변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대포차와 어떤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도망다녔고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수십 년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살인자의 얼굴은 전국에 공개적으로 지명수배되었지만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야산에 그 살인자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지명수배 전단을 보란듯이 자연인의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형사의 눈매는 날카로웠습니다. 형사는 오랫동안 경찰서 한쪽에 붙여진 지명수배 전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덥수룩한 수염, 노화된 주름의 차이만 있을 뿐 각진 턱과 얼굴형, 생김새는 또렷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자연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산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쫓겨 우연히 숨어든 산에서 그렇게 쭉 살게 된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경고를 하며 권총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인이 별 수 없다는 듯 순수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는 권총을 겨눈 채 천천히 자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연인이 형사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말했습니다. 보통 첫 발은 공포탄이던데. 일순간 자연인이 형사를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거친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들이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점점 자연인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인이 순간 기회를 잡고 형사를 떨쳐내고 산 위로 전력으로 도망갔습니다. 급히 형사도 쫓아갔습니다. 형사가 도망가는 자연인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순간 자연인이 뒤에서 들리는 총성에 움찔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진짜야. 손 들고 뒤돌아서. 한편 그 시각 자연인의 거처에 묶여있던 SUV 운전자도 총성에 차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총을 쏠 사람이었습니다. 기세에 눌린 자연인도 결국 뒤돌아섰고 순간 형사가 달려가 자연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위에 누가 있다고? 자연인의 거처로 수갑을 찬 자연인과 형사가 걸어왔습니다.
이때 형사의 눈에 밧줄에 묶여있는 SUV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찬 자연인을 한쪽에 무릎 꿇혀두고 SUV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SUV 운전자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예요? 경찰이란 말에 SUV 운전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SUV 운전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어쩌다가 길을 잃었는데. 형사가 말했습니다. 산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SUV 운전자가 머리를 굴리다가 말했습니다. 약초를 좀 캐려고. 형사가 SUV 운전자의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저 사람 살인자거든요. SUV 운전자가 자연인을 한번 흘겨봤습니다. 형사가 그런 SUV 운전자를 향해 지명수배 전단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SUV 운전자는 상황이 대강 파악이 됐습니다.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어쩐지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러자 자연인이 그런 SUV 운전자를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죽였잖아. 그러자 SUV 운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순진한 얼굴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시신은 야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자 자연인이 미친 사람처럼 거칠게 괴성을 질렀고 형사가 그런 자연인에게 주의를 주며 제압을 했습니다. 자연인은 좀 채 분이 풀리지 않은지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곤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 지원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깊은 야산이라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자연인의 거처를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근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SUV 운전자는 남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어쩌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SUV 운전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인자라니 이거 정말 소름 끼치네요. 자연인은 거의 미쳐 날뛸 지경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린다. 수갑을 찬 자연인 앞에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사가 피의자 신문을 하듯 말했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받으시겠습니다. 자연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왔습니까? 형사가 어이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도 없습니까? 그러자 자연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뭐 이 첩첩산중에서 유유자적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긴 자연이 만든 감옥입니다. 나는 여기서 수십 년을 독방에서 처박혀 지낸 거요. 답이 됐습니까? 형사가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 만든 감옥이라.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소 뒷걸음치다 쥐 잡았으니 기분 좋겠소.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었나?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력계에 있었는데 우리 팀이 당신을 놓쳤지. 바로 이 지역에서. 그렇게 팀이 해체되듯 다들 좌천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여기에 있었네. 자연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나봐. 아니면 뭐 이것도 인연인가?
형사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해한 피해자는 평범한 여대생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 하나뿐인 딸이 죽자 딸의 어머니는 아주 괴로워했었어. 몸이 아픈 부모를 둬서 늦게까지 알바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하루하루 범인이 잡히길, 딸의 한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겨우 버텼는데 설상가상 치매에 걸린 남편이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자 견디다 못해 같이 수면제를 먹고 연탄을 피웠어. 그런데 법은 치매에 걸린 남편이 동반 자살을 할 인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 결국 타살로 결론이 났고 중형이 선고됐지. 그렇게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잃고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한번 면회를 갔었는데 하루하루 참회하는 심정으로 산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자연이 만든 감옥이라고.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뭘 듣고 싶은 겁니까? 내 눈엔 혼자만 살아남은 업보라고 밖에 안 보여. 한편 SUV 운전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SUV 운전자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야산 아래 차량엔 아직 자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차에 남아있는 지문이든 뭐든 자신의 흔적들을 사소한 것이든 모조리 없애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SUV 운전자는 슬며시 자리를 피해 야산 아래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형사는 자연인을 한쪽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자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자연인이 머물던 거처 주변을 한번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형사는 답답함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자연의 거처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놓여있는 야전삽이 보였습니다. 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은 아직 야산 아래에 있는데 이 삽에 왜 흙이 묻어 있을까? 형사는 자연인의 거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SUV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야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때 형사의 눈에 파헤쳐 있는 구덩이들과 박살난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형사는 박살난 자전거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형사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놓친 게 무엇일까? 형사는 순간 야산 아래 차량이 생각났습니다. 도망가는 자연인을 뒤쫓는다고 차량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급히 야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SUV 운전자를 봤습니다. 형사는 남몰래 멀찍이서 SUV 운전자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차량 내부를 연신 닫고 있었습니다. 분명 수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트렁크 속 시신과 SUV 운전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대포차의 차주는 자연인이 아닌 SUV 운전자다. 형사가 SUV 운전자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SUV 운전자의 등 뒤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증거인멸이라도 하십니까? 형사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손 드세요. 바로 이때 등 돌리고 있던 SUV 운전자가 형사를 향해 몸을 틀어 돌리는데 손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순식간에 형사를 향해 소화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렇게 형사가 당황하는 사이 SUV 운전자는 산 위로 전력으로 도망갔습니다. 형사는 한참 후에서야 뒤를 쫓아갔습니다. SUV 운전자는 한달음에 자연인의 거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숨겨둔 시카를 챙겨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쪽에서 지켜보던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꼬였나 봅니다. SUV 운전자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것 좀 풀어주겠나? SUV 운전자가 뭔 개수작이란 표정으로 자연인을 흘겨봤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보니깐 지금 여기서 딱 한 놈만 없어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닌가?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누구 하나 손해볼 게 없는데 혼자선 힘들 텐데 깔끔하게 시신도 그 형사도 같이 땅에 묻읍시다.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간 SUV 운전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곧 여기로 올 겁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같은 살인자끼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SUV 운전자가 자연인의 묶인 밧줄을 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총까지 들고 있던데 계획이 뭐예요?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풀린 건 모를 테니까 앞에서 주의를 끌면서 계속 그놈을 유인해봐요. 그럼 내가 뒤에서 몰래 기습적으로 공격할 테니까. 자연인의 몸에 묶인 밧줄은 전부 풀었지만 수갑이 문제였습니다.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수갑은 어떻게?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저쪽 창고로 가면 절단할 수 있는 연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갑시다. 바로 이때 형사가 거처 주변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죠? 자연인이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쪽으로 나가면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쪽 길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요. 나는 창고로 가서 수갑 자르고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SUV 운전자가 자연인의 말에 따라 거처 밖으로 나와 숲길로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만치에서 올라오던 형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곧장 그쪽으로 뒤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자연인이 슬며시 밖으로 나와 그런 두 사람을 살펴본 뒤 창고로 갔습니다. 숲길은 어둡고 험난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불규칙한 울창한 나무와 길의 지형에 따라 의도치 않게 지그재그로 도망갔고 그 탓에 베테랑 형사의 추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창고로 들어온 자연인은 수갑을 절단하기 위해 연신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철근 절단기가 있었지만 수갑이 묶인 상태로 혼자선 무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자연인은 전기톱에 눈이 갔습니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연인은 시간을 잠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자연인은 전기톱을 작동시켰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전기톱이라 톱날이 돌아가다가 멈추고 다시 작동되고 기계가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탓에 소음만 메아리 치듯 계속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추격전이 펼쳐지던 숲길에서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전기톱의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뒤쪽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SUV 운전자를 쫓고 있었기에 일단 추격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순간 형사의 앞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걸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숲길의 끝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이 절벽은 숲에 가려져 있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잔뜩 흥분한 채 질주하던 SUV 운전자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노림수였습니다. 형사가 절벽 아래에 떨어진 SUV 운전자를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휴대폰이 터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시각 자연인은 전기톱으로 수갑을 절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거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때마침 이쪽으로 내려오던 형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고 자연인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일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자연인을 쫓아야 할 것인가? 죽어가는 SUV 운전자의 구조 신고부터 해야 할 것인가? 형사는 구조 요청과 지원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사는 자연인을 쫓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 구조 요청 및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인을 쫓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형사는 흙길에 뿌려진 핏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형사가 핏길을 따라서 그 끝에 다다르자 그곳에 자연인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발목에 덫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덫은 밀렵꾼들이 심어놓은 덫이었습니다. 자연인은 피가 흐르는 발목을 질질 끌고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인은 허무하리만큼 손쉽게 형사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을 검거하고 난 뒤에야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자연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그저 눈뜨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 살인마는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포였습니다.